우리가 숨쉬는 곳, 생각하는 곳,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저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것. 마치 어둠에 가려진 세상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전북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대 곳곳에 위치한 알 수 없는 무늬에 대한 제보입니다. 시계탑, 골프 연습장, 자연과학대학 3호관, 공과대학 1, 2, 4, 5관 등에 위치한 무늬가 무엇인지 제작진은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남겼는지 알 수 없는 무늬. 원숭이 무늬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시계탑, 그리고 토끼 무늬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래피티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키스헤링은 지하철 역사의 분필 드로잉, 역동적인 그래픽 패턴, 그리고 실제로 공공 벽화를 그렸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있는 원숭이 무늬와 키스헤링의 작품 속 꼬리 긴 사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피티를 남긴 사람은 키스헤링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아닐까요? 또한 자신의 이니셜을 담아 어떠한 상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무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북대학교 미술대학을 찾았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정민석 씨의 제보로 제작진은 마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마크. 그래피티 아트처럼 그 캐릭터에 자기의 이니셜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표시한 걸 수도 있고, 라카를 이용해서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판을 대고 거기에다가 도장처럼 라카를 뿌려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전북대학교 60년사가 있는 제2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북대학교 60년의 역사를 담은 이 책에서도 건축회사의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건축회사의 정보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닌지 수소문 끝에 기획과와 전화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그 관련 부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거 가지고 아마 저희 자료가 없을 텐데, 그게 거의 학교 이제 좀 지어지고 오면서 지어진 거여가지고, 저기 아마 회사에서 남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이제 뭐 옛날에 한참 그쪽에 이렇게 보드 같은 거 타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큰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안내 데스크, 대학 본부, 기획과 등 여러 기관과 전화 연결을 한 뒤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전북대 내에서는 저희 크루만 현재 타고 있고, 현재는 거의 다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불릴 만큼 가벼운 이미지기는 하고, 또 저희의 모습이 닮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를 나타냈다기엔 너무 오래전부터 저 그림을 봐왔기 때문에 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주변에 유독 알 수 없는 무늬가 많은 점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혹시 알 수 없는 그림이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생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전북대학교 80학번 정도상 선배님께 학생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피티가 유행하지 않았고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학생운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통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 주변 상가와 빌라,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멀리 떨어진 삼천동에서도 무늬가 같은 그래피티가 존재한다는 제보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와는 다르게 토끼와 원숭이는 낯선 조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생각 외로 동화나 전설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해송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들은 한 마리씩 선생방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선생은 방에 있는 큰 통에 검정물을 가득 담아놓고 들어오는 토끼들을 풍덩 넣었습니다. 새하얀 토끼들의 털이 까맣게 되자 선생은 큰 가위를 들고 토끼의 두 귀를 바싹 잘라버렸습니다. 불쌍한 토끼들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고 있을 새도 없이 원숭이 선생은 토끼의 몸에 빨간 칠을 하고 떡 한 개를 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거라.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짐승이다. 너희는 세상에 제일 가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느냐? 예로부터 토끼와 원숭이의 조합은 생각 외로 낯선 궁합은 아닙니다. 이처럼 전북대학교에도 토끼와 원숭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 당시에 남긴 마크였을까요? 행위 예술가들의 창작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학생운동 당시의 흔적들일까요? 과연 토끼와 원숭이 그림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만든 것일까요? 아직도 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그림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 그림에 대한 답을 아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